안녕하세요. 초등수학 개념 마스터쌤 초기마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활용 문제 그거에 아까 이전 영상의 파트 1을 했고요. 이번에는 파트 2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파트 2에서 다뤄볼 문제인데요. 한 문제는 다음과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바닥에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겹치지 않게 빈틈없이 붙이려고 합니다. 타일을 가장 적게 사용하려고 할 때 바닥에 붙일 타일은 모두 몇 개인가요? 라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가로가 18, 세로가 8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겹치지 않게 빈틈없이 붙여서 가장 작은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인가요? 이 두 문제인데요. 아이들이 요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완벽히 이 문제와 이 문제의 차이점을 알아서 한다면 헷갈리지 않고 꼭 맞출 수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유형만 다뤘거나 아니면 나중에 막 따로 떼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딱 개념이 잡히지 않았을 때는 이 문제를 풀 때 다른 거 적용하고 이 문제를 풀 때 다른 거, 그러니까 어떤 거는 최대 공약수, 어떤 건 최소 공배수를 써야 하는데 그게 헷갈린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막 생각해 보지 않고 최대 공약수를 구한다거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파트 2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먼저 다음과 같은 직사각형의 모양의 바닥에, 자, 다음과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자, 이렇게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렇게 직사각형의 모양의 면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다가 어떤 타일을 사서 여기에 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타일 집에 가서 요만한 걸 샀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닥다닥 붙여서 여기를 채운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적게 사용하려면 바닥에 붙일 타일은 모두 몇 개인지를 쓰세요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가로의 면적의 길이가 96cm였고 그 다음에 세로가 56cm이다. 그런데 나는 어떤 타일을 가서 살 거야. 사는데 어떤 타일을 내가 이만한 것도 살 수가 있고 이만한 것도 살 수가 있고 이만한 거, 큰 거 사서 나는 몇 개만 붙이고 싶어 라고 해도 되겠죠. 그렇다면 가장, 여기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장 적게 사용하고 싶어. 가장 적게 사용하고 싶어. 가장 적게 사용하고 싶다면 내가 타일을 모두 몇 개를 사야 되는지를 알고 싶어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타일을 1cm, 1cm를 살 건지 3짜리를 살 건지 뭐 10짜리를 살 건지 이거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에 맞게 내가 가장 적게 사용하고 싶어.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용하는 게 무엇일까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이미 가로값은 나에게 주어졌는데 이 안에 내가 넣을 수 있는 타일은 정해졌다는 거죠. 정해져 있어. 그리고 이 안에 세로값도 몇 줄이 되는지 정해진다는 거죠. 맞죠? 그런데 이것과 이것이 쪼개거나 나누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타일을 딱 거기에 맞춰서. 그럼 뭘까요?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쪽으로 하든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누굴까요? 공약수겠죠. 나누어서 떨어지는 건 공약수예요. 근데 가장 적게 사용하고 싶어. 그러면 누구를 사용해야 된다? 이때는 최대 공약수를 사용해야 한다. 왜 그런지 볼게요. 그러면 일단 96과 56의 최대 공약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최대 공약수 누구를 사용할까 봤더니 그냥 바로 떠오르는 거 할게요. 8일은 8, 8이 16, 87에 56. 누가 나올까요? 최대 공약수 7이 나오죠. 8이 나오죠. 자, 8이 나옵니다. 자, 8이 나오면 이 8의 공약수 누가 있죠? 1,
8, 2, 4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내가 타일을 둘 다 나누어서 떨어져야 되므로 가로 세로 값을 같이 해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를 1, 1로 주거나 아니면 2, 2로 주거나 아니면 4, 4로 주거나 8, 8로 주거나 가능하다. 내가 타일을 아저씨한테 가서 저 1cm 1cm짜리 주세요 해도 되고 2cm 2cm짜리 주세요 해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만에 하나 4cm짜리를 샀다. 예를 들어서 4인 것만 샀다라고 한다면 얘를 96과 56을 4로 나눈 건가 마찬가지겠죠. 그렇다면 4, 2, 8, 4, 4, 16, 4, 1, 4, 4, 4, 1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 몇 칸으로 나눌 수 있죠? 24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쪽에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다? 14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쪽에 24개, 여기가 14개. 그러면 타일은 총 몇 개가 필요하다? 24 곱하기 14를 해야 되는 거죠. 24 곱하기 14 어디다 할까요? 24 곱하기 14를 해보겠습니다. 4, 4, 16, 15로 줄고 0, 4, 1은 4, 1, 2는 2. 그러면 많은 336개의 타일이 필요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어떻게 되어 있죠? 나는 가장 적게 사용할 거야. 그런데 우리가 최대가 들어가면은 최대한 많은, 많게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적게가 나왔는데 라고 문제를 보자마자 요거를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다. 하지만 이런 원리 때문에 우리가 가장 적게가 되어 있었지만 누구를 사용해야 된다? 최대 공약수를 사용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적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 공약수 사용한다 그랬으니까 96 나누기 8은 자 가로 쪽에 12줄이 필요한 거고 56 나누기 8은 여기에 있는 7, 7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12 곱하기 7은 84. 얘는 84개가 필요하다. 자, 여기에 필요한 것은 1씩 잘라서 1cm, 1cm짜리를 갖고 내가 타일을 붙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cm, 2cm짜리로 타일을 붙일 수도 있고, 4cm, 4cm로 붙일 수도 있고, 그리고 88로 붙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다시피 우리가 4cm, 4cm짜리를 썼을 때는 총 몇 개가 필요하더라? 336개가 필요했죠.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적게 사용하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공약수 중에서 최대 공약수를 사용할 거고 그래서 8로 나눈 가로에 12줄, 세로에 7줄 해서 타일은 몇 개가 필요하다? 84개가 필요하다. 이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아이들이 빠지는 함정이 되는 게 가장 적게를 보자마자 아무 생각 없이 최소 공배수 구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대부분은 이게 교과서상이나 문제집을 풀다 보면 아이들이 왜 내가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이거 뭐 최대 공약수 쓰라 했을까 8 그냥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게 공약수로도 할 수 있어서 다양하게 타일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넓게 설명을 개념을 해준다면 문제 푸는 방법을 아는 건 외우는 거고 이런 식으로 4개짜리를 썼을 때 4cm, 4cm짜리를 썼을 땐 이런 거야. 또 2cm짜리도 충분히 구할 수 있겠죠. 더 큰 값이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개념의 이해가 됩니다. 항상 수학은 개념을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그 했던 거를 원리를 다 안 다음에 푸는 방법을 외우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푸는 방법만 외웁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수능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문제 푸는 방법만 외웠던 아이들은 결국은 결과가 수능 푸는 데서 나오지가 않죠.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거는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요 부분. 자,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얘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가로가 18cm, 세로가 8cm인 직사각형의 모양의 종이를 겹치지 않게 빈틈없이 이어 붙여서 가장 작은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인가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과 아까 그 문제의 차이점은 뭘까요? 둘의 차이점은 굉장히 큽니다. 자, 아까는 이미 어떠한 면적이 주어졌어. 면적이 주어졌는데 내가 타일을 붙여가면서 이 면적을 채우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채우는 안에 이 타일 개수가 몇 개 필요하니? 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런 타일을 가지고 있어. 내가 이미 산 타일이야. 내가 산 타일이 가로가 18cm이고 세로가 8이야. 근데 얘를 딱딱딱딱딱딱 붙여서 가장 작은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가장 작은 정사각형. 가장 작은 정사각형. 그러면 나는 아까는 있었던 면적 안에 타일을 붙였고 이거는 지금 타일을 내가 붙여 나가는 겁니다. 붙여 나가고 이쪽으로도 세로 쪽으로도 붙여서 내려와. 붙여서 내려와.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가장 작은 정사각형 만들 거야. 가장 작은 정사각형 만들 거야. 그러면 뭘 써야 될까? 뭘 써야 되지? 얘의 얼마만큼 늘어나죠? 지금 18의 배수만큼 늘어나죠. 그럼 얘는 8의 배수만큼 늘어나죠. 그럼 뭘 알아야 되는 거죠? 공배수죠, 공배수. 둘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배수. 그러면 이것도 내가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거는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공배수는 또 무한으로 가니까요. 그래서 문제에서 누가 나왔죠? 가장 작은 정사각형. 그래서 나는 누구를 구할 수 있더라?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더라.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구하려면 자, 18과 8의 최소 공배수 뭐 2로 해볼까요? 2, 9, 18, 2, 4. 그 다음에 또 누구 할까요?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죠.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다 곱해준다. 다 곱해준다. 그러면 최소 공배수가 얼마 나오더라? 2, 9, 18에다가 4니까 72가 나옵니다. 72cm.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얘는 18로 가서 가로를 72로 만들 거야. 그 다음에 정사각형이니까 당연히 여기 세로도 72. 가장 작은 정사각형은 72, 72로 만드는 게 가장 작은 정사각형이 된다. 그래서 한 변의 길이는 누구로 잡아야 된다? 72로 잡아야 한다. 한 변의 길이는 72로 잡아야 한다. 가로값이든 세로값이든 같으니까요. 왜? 정사각형이라고 했죠. 여기서 내가 정사각형을 만들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장 작은을 빼고 이 타일로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 세 가지의 그 한 변의 길이를 구해 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최소 공배수니까 최소 공배수로 만들 수 있는 한 변의 길이 72.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의 배수가 되겠죠. 2배 한 거 74. 그 다음에 얘의 3배 한 거 2, 3은 6, 30.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 바꾸기 나름이에요. 나는 이 문제 하나만 외웠어. 그러면 이 문제 하나밖에 못 풉니다. 근데 문제를 살짝 바꿔서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변의 길이 5가지만 구해, 3가지만 구해, 4가지만 구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이거를 그냥 외웠어. 가장 작은 정사각형, 이거 최소 공배수 쓰면 돼. 그냥 탁. 그래서 72. 내가 왜 72를 구하는지 몰라. 그 문제를 살짝만 바꿔도 풀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비교해서 어머님들이 가르치실 때 한 번에 같이 이 유형의 비교를 해주시고 또 저처럼 왜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쓰고 최소 공배수를 쓰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면 절대 헷갈리지 않고 또 중학교 1학년 때 가면 또 이 문제 유형 다루게 됩니다. 그때도 이때보다는 더
꽈놨겠죠? 다 풀어갈 수 있죠. 왜? 나는 개념을 이해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번엔 그래도 좀 짧게 끝난 것 같은데요. 파트 2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분에게라도 이 동영상이, 제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끝.